네, 그러면 혹시 박 변호사님께서 예, 네, 됐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네, 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십니까? 네, 잘 예, 들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맨날 어설픈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음양시설에 대해서. 아, 예, 예. 어떤 질의였는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네, 일단 그 민주당과 예, 이 문재인 이 반역 세력이 국민 여론이 아주 악화되고 도저히 이제 이 나라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나갈 길이 없게 되니까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앞에다 두고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는 일은 그래서 지들이 장악한 그 부정선거로 장악한 국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얼마나 그런 그 사악하고 천부당 만부당한 것인지 이런 그 정치적인 의미 막 이런 데 대해서 좀 한번 우리 박 변호사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은 개헌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개헌의 우려가 되게 크겠지만 개헌보다는 사실 내년 부정선거가 좀 더 걱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어,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제 개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계속 실패해 왔다라는 입장에서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개헌의 주체가 어떤 제도 개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개헌을 주도하려는 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 아니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가 체제로 봤을 때 내각제이냐 대통령제이냐의 그런 문제보다는 그런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정말 진정한 국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개헌을 주도하려는 그 자들의 어떤 본심이 그,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친다면 저는 그 역시도 그 개헌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동원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개헌을 주도하는 자들의 어떤 나쁜 마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솔직하게 좀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 개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데를 항상 표면적으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둬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꿔서 개헌을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철퇴를 가할 수 있게끔 국회와 뭐, 만약에 국민투표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절대, 뭐, 부정이 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붕괴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박찬종 전 변호사님처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헌 자체가 추진이 되려면 결국 1년차, 2년차 때 추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국민투표나 국회 3분의 2 의결 그 자체를 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헌을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항상 자기네들이 마음속에는 국회가 아닌 국회나 국민이 아닌 다른 목적, 다른 특정인, 다른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아까 우리 박찬종 그 원로 같으신 분은 에, 어떤 정치적인 그 작용을 해서 민주당이 현재 부정선거로 국회를 180석 내지 자기들 그 좌파를 합하면 190여 석이 넘으니까 이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 일부 회유하거나 해서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 그 지금 현재 그 대법원에서 이러한 그 뭐참 무서운 그런 그 법률 사실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민경북 의원 그 연수를 그 선거 소송이 좀 뭐 진행되는 것 같더니 또 뭐 저 이 정체되고 있는가 보죠. 어떻게 지금 돼가는지 국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네. 부정선거 이 소송이 이래서 되는가? 네.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죠. 6개월 내에 그 판결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한 건뿐만이 한 126개의 지금 선거 소송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한 건도 지금 선고 난 것이 없습니다. 한 건 최근에 있었네요. 그 황운하 지역구에 지금 그 이영건 후보가 황운하의 그 공무원 그 신분으로 그 선거에 이제 참가를 해서 지금 당선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했는데 그 부정선거로 하는 게 부분 아니죠,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니죠. 부분만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선고가 됐었고요. 나머지는 한 건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 연수의 소송이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진행이 된 셈인데 그 딱 4월 15일 날 제1회 변론기일만 열렸고요. 1년 어, 만에 나왔습니다. 1년 예, 만에. 1년 딱 1년 만이죠. 예, 총선 후 1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그 재검표에 있어서 그 방식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뭐 떳떳하면은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 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관위와 대법원은 합작을 해서 그런 식의 재검표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순 재검표로 끝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재검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검증료나 감정료를 과도하게 청구를 함으로써 서버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게끔 하고 있고 이 선거의 적법성 이런 부분도 사실상 선관위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제 원고 측에 그런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려고 함으로써 선거 무효 소송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부정선거가 사실상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바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 법적인 절차로 밝히려는 것은 이 대법원이 정의와 진실에 근거해서 뒤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는 것처럼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어, 이제 정의와 진실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 이제 선거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또 그와 더불어 선거 무효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그 재판부의 신뢰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제대로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어,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고 실제로 그 때문에도 지금 재검표 일정 그 4.15 변론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변론을 열겠고 열어서 재검표의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그 김성한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는 그런 말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사법부의 태도 그리고 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태도를 볼 때 철저하게 그들은 부정선거임을 계속 감추고 싶고 은폐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한 불안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4.15 총선 부정을 규명하는 문제가 최우적인 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대법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천부당 만부당한 그야말로 법을 아주 깔아뭉개버리는, 국민을 깔아뭉개는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의 선거 또는 부정선거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깔고 뭉개고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이 저들의 소위 좌파의 그런 노선이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총 권리를 해도 모자랄 그런 엄청난 이런 참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